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12대 신산업을 발표해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경남도 주력 산업인 조선과 기계산업의 침체 속에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해당되는지 손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료 효율을 높인 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정부가 5년간 연구개발 7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신산업 12개를 확정했습니다.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38만 개 이상 창출될 것입니다. 이 같은 12개의 신산업에 경남과 관련 있는 분야는 친환경 선박과 로봇, 항공, 신소재 등 4가지 정도. 경남도가 선정한 8대 대표 산업 가운데 조선해양 플랜트와 지능형 생산기계, 항공, 기계와 나노 소재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정부 신산업과의 관련성을 찾아 지원 과제를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만 정부 부처별로 5대 신산업, 9대 전략 프로젝트, 12대 신산업을 각각 발표해 자치단체가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 육성 정책과의 이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경남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선택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창원시도 12대 신산업 가운데 신소재와 로봇, 전기자율차 등의 분야가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 발굴 등 실행 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파워 유닛 소재 부품 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7개 과제를 정부 과제에 채택되도록 제안할 기획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분석해 산업 전략을 수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만 해도 1년은 걸리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기획입니다. KBS 창원이 단독 보도한 39사단터 토양오염과 북면 오폐수 불법 방류 사건 등 올해 굵직한 환경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모두 환경 수도를 자처하는 창원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대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사업 규모 4조 원, 모두 6천 가구가 들어서는 옛 39사단터 개발 사업. KBS 창원은 지난 4월 이 사업에서 불거진 토양 오염 은폐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유니시티 측이 조사 깊이 등 환경부의 조사 지침을 어겨 오염량을 대폭 축소하고 창원시는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겁니다. 창원시의 이런 비밀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옛 39사터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둡니다. 결국 유니시티와 창원시는 정밀 재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토양 오염이 없다던 1, 2단지에서 중금속 오염은 물론 나머지에서도 유니시티의 애초 발표보다 오염 토양의 양이 3배 이상 많이 나오면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오폐수 낙동강 불법 배출 사건도 KBS 창원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창원시가 2년 이상 낙동강 상수원 상류에 오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현장을 고발한 겁니다. 창원시는 재발 방지와 관련 공무원 징계를 약속했지만 경상남도는 감사를 통해 불법 배출의 원인이 된 200억 원대의 하수 처리 부담금 미부과 책임을 전현직 창원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 부분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환경 수도를 자처하던 창원시의 행정에 큰 오점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낙후된 서부권 개발과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안고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개청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에서 농업 분야 관광 유통업을 하는 51살 윤계자 씨. 한 달에 2번 민원 업무를 위해 경남도 서부청사를 찾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창원을 오갔지만 서부청사 개청으로 업무 보기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진주 근처에는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각 시군에서 혹시나 못 얻는 정보 같은 거는
서부청사가 가까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지난해 말 옛 진주의료원터의 서부청사가 개청하면서 3개국 2개 직속기관이 옮겨왔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로화산업 등 서부권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서부 경남 도민들과 함께 완성을 지켜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민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서부 대개발 핵심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3년째 표류 중이고 신도심 개발을 포함한 진주 부흥 프로젝트는 역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있으면 우리가 좀 잘 될 거라는 기대는 했죠.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유동인구가 있다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경남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서부청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해마다 사고가 끊이질 않아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산업단지 지하배관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위치 파악이 안 되거나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고 또 지하배관을 통합관리할 기구도 만듭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원산공단의 지하배관에서 질소가스가 3시간가량 새나왔습니다. 질소배관망 매설 작업을 하면서 기존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들은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제 실제 확인한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과실이 나온 거죠. 최근 3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만 4건의 지하배관 파손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 어떤 관이 지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울산국가공단 지하배관의 4분의 1인 420km가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산업단지공단이 누락됐거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배관을 바로잡아 내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295원을 들여 지하배관을 통합관리할 센터도 2019년까지 만듭니다. 국가산단 지하배관관리센터는 원료, 에너지 이송 등 산업단지의 동맥 역할을 하는 지하배관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500여 명의 산업안전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하배관의 안전관리 체계도 뜯어고칩니다.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산업단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어느덧 2016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아쉬운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건지 추위는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겠고 새해 첫날인 내일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을 전망이라 해넘이와 해돋이 감상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해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5시 25분 전후로 지겠고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34분 이후로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첫 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단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대기 건조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구름량 적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0도, 창녕 영하 4도, 의령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9도, 창원과 창녕 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6도, 산청 영하 2도로 시작하고 낮 기온은 사천 9도, 산청과 거창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공장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려고 했던 한국GM이 결국 해고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한국GM 사측과 노조는 어제 마라톤 교섭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던 4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369명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국GM은 최근 창원 공장 사내 하청업체 8곳 가운데 4곳의 계약을 해지한 뒤
비정규직 369명에 대한 고용 해지를 통보하면서 노조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허위 서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서명부를 이미 구속된 한 학부모에게 건네며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옮겨 적으라고 허위 서명을 지시하고 또 이 서명부를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요건에 맞게 서명자들을 읍면동에 따라 옮겨 적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오동동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안내 표지판이 훼손돼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화 경남 행동은 소녀상의 안내 표지판 다리가 부러져 방치된 채 발견됐다며 훼손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세워진 이 다짐비 안내 표지판에는 소녀상을 오동동에 세우는 3가지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기업에 특별보증을 시행합니다. 경남신보는 어제부터 치킨 전문점이나 오리 요리점 등 AI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으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월 1일 해맞이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착장과 항구, 포구에 경찰관을 투입하고 인근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긴급 구조와 군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해맞이 해상 행사는 통영 비진도에서 장사도와 사량도, 거제 외도 등 4개 해역에서 선박 37척에 관광객 4,900여 명이 승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올해 경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0.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분류별로는 생활물가는 0.8%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신선식품은 6.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 76.3%, 무가 45.8% 등 농축산물이 크게 올랐으며 하수도류 등 서비스도 상승했습니다. 또 등유와 도시가스, 경유 등 석유류와 가스의 가격이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